안녕하십니까. 토크아이티의 제작맡은 주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퓨처 레디 엔터프라이즈, 과연 그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기업은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 또 그런 변화에 IT 인프라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주제로 델코리아의 신홍일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저희는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거든요. 예. 퓨처 레디 엔터프라이즈.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IT, 네. 인프라 전략입니다. 네, 저도 영어는 압니다. 미래를 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대비하자는 겁니까? 현재는 IT 예산이라든지 네.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에 의해서 네네.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IT의 인프라를 미리 대비를 하고 비즈니스하고 같이 IT를 네. 이끌어 가자는 개념으로 퓨처 레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IT 쪽에 비즈니스 막 할 때 네. 보면 이제 IT 현업 부서들 만나가지고 사이징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 그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이징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요새 보면 변화를 좀 예측하기 좀 힘들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 예, 배경이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인류가 만들었던 데이터보다 그렇죠.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제 훨씬 많다는 거고요. 네네. 변화하지 않는 게 하나지 있습니다. 오, 그게 뭐냐면은 네. 변화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항상 변화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변화에 대처를 잘하면 기회가 오는 거고 또 잘 못하면 엄청난 또 위험이 또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IT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변화를 잘 우리가 대처하려면 기회를 잡으려면 네.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현재는 비즈니스가 IT 없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네네. 새로운 기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반에 보시는 것 같이 클라우드하고 보안 쪽하고 네. 그다음에 이동성, 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IT가 좀 더 가깝게 밀접돼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네.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서 네. 향후에는 또 새로운 IT 네.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캐파를 이제 기업에서는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토크 IT인데 예. 지금 그 게스트님 말씀하실 때 네.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IT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항상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네. IT가 기존의 비즈니스에 서포트하는 조직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네. 밸류를 창출하고 하는 부분이 뭐 CIO 분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커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IT의 최적화, 미래의 IT의 수용, 이 부분들이 비즈니스하고 서로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끌어 가려면 네. IT가 시다바리가 아니라 네. 말하면 정말 진정한 그 비즈니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평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기존 IT, 새로운 IT 교체점이라고 보셨는데 네. 이제 그럼 기존 IT에서 네. 새로운 IT가 뭔가 나가기 맞습니다. 전에 뭔가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요런 포인트는 짚고 나가야 된다, 꼭. 네. 그런 거 좀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포인트를.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가 고객은 다양한 환경에서 IT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의 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고객이 어떤 특정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밑받침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크게 보면은 6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X86 기반의 오픈 베이스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많은 ISV 솔루션 업체들이 이런 오픈 기반에서 많은 솔루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네. 특정 밴더에 뭐 락인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살로 형태 또는 제한된 인프라 구성을 가지고 갔을 뿐이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모듈형 시스템으로 좀 더 이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듈형 시스템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 유연한 아키텍처로 스케일아웃 구조를 갈 수 네네.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엔드투엔드로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어떻게 이 6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테마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크다는 흐름인 것 같고. 네. 자, 일단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거 좋지만 또 비용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이요, 그죠? 비용 관점. 당연하죠. 네네. 예.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 좌측의 하단부 부분에 있는 거는 유닉스 머신, 네. 또 데디케이트된 솔루션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문적인 기술 인원이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 비용, 그다음에 추가적인 운영 비용이 과다하게 이제 소비가 네네. 되는 거죠. 그 위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예, 맞습니다. 어떤 특정 에이전트나 솔루션을 집어넣어서 오픈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락인이 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네. IT 운영을 할 때 저해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그냥 조립형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 매니지먼트하고 프로비전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델은 그래서 토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고객의 선택을 맥시마이즈하는 부분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픈스택을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구축을 할 때 첫 번째 오픈 소스 가지고 전체를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내재화라든지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내대. 그다음에 그 MS의 애저 서비스까지 올릴 수 있는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VM웨어의 vCloud. 고객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 향후에 운영할 거, 기술적인 내재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델의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피처 레디 엔터프라이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럼 이거 네. 어떻게 할 건데 맞습니다. 대리가 어떻게 해줄 건데 네. 그거 궁금할 거거든요. 예. 구체적인 얘기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5가지 핵심 이니셔티브를 했는데 요 5가지 항목들입니까? 예, 요게 5가지의, 여기에 다 예. 대래 여기 5가지 항목에 대한 대래 어떤 대안이 있다는 거죠. 대안이 있고 네. 실제적으로 네. 레퍼런스 아키텍처, 블루프린트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5가지는 이따가 우리가 하나 다 알아보도록 네. 하고 지금 블루프린트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런 네. 말을 쓰셨는데 네. 그게 일단 뭡니까? 네. 일단은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거는 저희는 다양한 벤더들한테 하드웨어를 공급을 하고요. 네. 이게 어떤 솔루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인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벤더들한테 제품을 제공을 하고 네. 상단의 스위치부터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를 어떻게 엮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서로 나타나 있는 게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네. 엔지니어링 솔루션, 블루프린트 자체는 기타 많은 솔루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 위에서 솔루션 베이스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런 그럼 부분들을 대리 가지고 전체를 다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다 맞습니다. 만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물론 엔지니어 솔루션을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델에서 이제 제안한 이렇게 여러 가지 레퍼런스 아키텍처 네. 위에서 사용자가 또 만들어도 되는 거고 예,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네요. 예,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아까 먼저 요거는 실제 예. 사례인가 보죠? 저희가 구현 가지고 있는 사례. 블루프린트 쪽이고요. VDI를 예제로 이제 하나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이게 가지고 왔습니다. VD 관련된 블루프린트고 네. 그 VD 말고 다른 또 블루프린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한 블루프린트 부분은 거의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베이스는 기존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좌측에 액티브 시스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를 자동으로 디플로이하고 구성을 하고 다음에 사용이 끝난 자원에 대해서는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가지고 네네. 다시 자원을 해서 네. 풀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템플릿 자체를 아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VDI에서 기존에 이제 유저들, 일반 유저들 말고 그래픽 유저를 수용하기 위한 GPU를 이용한 네. 별도의 이제 아키텍처 부분도 네네. 있고요. 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저희가 PoE 스위치, 무선 AP, 그다음에 제로 클라이언트, 싱 클라이언트, 그리고 태블릿까지 엔드 투 엔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VDI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연동이 되고 데이터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코스팅을 세이브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블루프린트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아까 네. 여기 5가지 뭐 워크로드라든지 뭐 가상화라든지 소프트 디파인드,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네. 이 관련된 다 블루프린트 있다는 거죠? 예. 하나하나. 그럼 이거 5가지 그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시고 계신
그 자원들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거나 최적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워크로드 네디는 기존 IT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일로 형태의 유니폼 머신이 아닌 네. X86 오픈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금융권을 예전에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버에다가 퓨전 IO를 4장씩을 서로 꽂고요. 네. 다음에 중간에 미러를 위해서 별도의 인피니 밴드를 가지고 서로 연관을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는 그 FC 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16기가 FC 포트를 제공을 하고요. 네. 그래서 서버 베이스에서 PCIe 슬롯으로 CPU에서 다이렉트로 굉장히 높은 성능의 IOPS하고 로우 레이턴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서버 자체도 네. 저희가 4A 서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관을 해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HPC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저희가 NFS를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 다음에 하나의 원유짜리 서버에 300W짜리 GPGPU를 4장 꽂을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연관을 해서 뭐 게놈이라든지 아니면은 HPC에서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는 아키텍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 케이스별로 네. 그 블루프린트가 있는 거죠. 네. 있으면 그것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델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블루프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면 나중에 뭐 그 게스트님께 연락을 해줘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블루프린트. 일단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네네. 이 부분이 뭐 단순히 보는 것보다 네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아까 굉장히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다고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상화 쪽에 네. 좀 볼까요? 네. 가상화 쪽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 플러스 VM웨어에서 에버레일이라고 네네. 많이들 이제 그렇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컴퓨팅 자원하고 인터널 스토리지 가지고 아예 어플라이언스를 먼저 만들어내고요. 물론 타 벤더들도 했겠지만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에 어플라이언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라는 거는 아까 ASM 매니지먼트 부분으로 자원들을 네네.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두 부분은 저희가 VM웨어하고 MS 시스템 네. 센터의 플러그인 형태로 저희 델의 모든 서버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부분을 한 화면에서 아, 탭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VM웨어나 네, MS의 그 UI 익숙하신 분들은 네. 거기서 그냥 바로 할 수 맞습니다. 있다, 그거죠? 네, 설치를 하면은 V센터에서 별도 탭이 하나 나오고요. 네네. 그 안을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 서버하고 자원들을 컨피그레이션하고 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네네.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신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기존 IT라고 가상화 부분까지는 네네.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네.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요즘에 대두되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렇죠. 소프트웨어 정의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뮤타닉스라는 컨버지드 솔루션 웹 스케일로 스케일아웃 구조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됐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델하고 코어를 맺어서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 개념으로 아예 공급을 해드리고요. 네네. 두 번째는 VDI는 아까 소대에서 말씀드린 부분 같이 블루프린트 형태로 어떻게 연관을 하고 네.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넥센터하고 연관을 짓고 있고요. 네. 다음에 MS의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음에 다양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부분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판매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넥센터. 네. 요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이거 어떤 뭐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뭐 어떤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게 밑에 있는 하드웨어는 내가 알고 제이바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레이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티어링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넥센터 같은 경우에는 GFS라고 제타바이트까지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의 어떤 컨트롤러의 제약사항을 벗어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소프트웨어에서 권장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볼륨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클라우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고객들은 어떤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을 할 것이냐. 둘 다 같이 쓸 거냐? 둘 다 같이 쓸 거냐.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약에 구성을 할 때 이거를 오픈 스택으로 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MS의 애저 네네. 어플라이언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VMware를 기존에 쓰고 있다고 하면 V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 지원 내재화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내대에서의 OSP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규모라든지 아니면 덜 중요한 데이터들은 외부 클라우드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같이 브로커 엔진이라고 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매니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내부에 있는 건지 외부에 있는 건지 상관없이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관리를 하고 네. 프로비저닝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필드에서 많이 만나볼 거 아닙니까? 현업들을.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가 네.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프라이빗, 퍼블릭 뭐 아까 예. 말씀하신 거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요. 실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에는 기술 내재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벤더들이 네. 자기 나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설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규모가 큰 회사들은 내부적인 계열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아무 IT의 환경이라든지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특정하게 어떤 기술보다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타입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제 좌우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를 어디에 운영을 할 건지 확고한 목표하고 비즈니스 운영 형태가 네. 그 클라우드를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네. 뭔가 그럼 뭐 내 자료가 그걸로 가면 어떡하지? 뭐 보안 네. 이런 거에 의구심들이 예. 많이 좀 사라진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금융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컴플라이언스 개념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런 네. 부분에 네.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파일럿 시스템이나 아니면 덜 중요한 데이터나 아니면 백업이라든지 데이터를 이제 확장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퍼블릭 클라우드도 온프레미스하고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이제 그렇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얘기 좀 할까요? 예,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이제 인메모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클라우데라 쪽에서도 스파크라든지 실시간 리얼타임 이제 분석을 하고요. 네. 한 개의 노드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데는 제약상이 있어요. 예, 저희는 스케일 MPA라고 해서 서버를 여러 대를 두고 밑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하나의 OS에서 네. 메모리 자원을 통합하고 GPU를 SMP 환경에서 쓰듯이 네. 묶어가지고 좀 더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아. 어플라이언스도 본사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물론 뭐 클라우드에라뿐만 아니고 그 하두, 그다음에 세파나, MS의 PDW 같은 부분도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가 백업 솔루션이라든지 또 중간에 보면은 스택 소프트라는 기존에 이제 구성을 하고 분석을 하는 툴까지 저희가 인수를 해서 네네.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중간에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기존 레가시 시스템의 필드하고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닷컴하고 서로 매핑을 시켜서 내부의 레가시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는 부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포인트는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네.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요.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도입 검토들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일단은 저희가 그 레퍼런스하고 블루프린트 자체는 본사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콩을 네. 해서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다소는 생소할 수 있어도 글로벌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래 그 네. 결국 이제 이런 거지 서버 그죠? 네.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점에서 그 결국 이런 것들을 하시면 대래 좀 현재 네. 대래 현재
현재 수치랄까? 네. 현재 상황, 대래 현재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그런 근거들, 서버,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죠. 네. 첫 번째는 서버 부분이고요. 유닛 베이스로 2015년 자료인데요. 저희가 북미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파시픽에서도 1, 2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몰 사이즈 오피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블레이드하고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까지 포함한 작은 사이즈의 버텍스 부분하고요. 저희가 덴시티를 뭐 16 사이즈에 32개 블레이드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력을 이제 사용률을 다운시키고 퍼포먼스를 높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원들을 올릴 수 있는 신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많은 어워드도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대리 이제 스토리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도 인터널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다음에 다스 형태, 익스터널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 용량 베이스나 아니면 제공을 해드리는 베이스 자체를 따지고 보면은 델에서 넘버 원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FC 스토리지는 컴펠런트라는 기존의 FC 스토리지를 인수를 해서요. 그 부분에 코스트 옵티마이즈를 하고 플래시 기반으로 IOPS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산 고객이 재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재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부분인데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네트워크 부분도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텐즈 베이스 T 스위치에서 2등, 블레이드에도 뒤에 IO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40G 네트워킹 그리고 향후에 출시된 100G 네트워킹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포스텐이라는 성능적인 베스트 브랜드를 저희가 또 인수를 해가지고 같이 저희 쪽에 블레이드 또 스위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장은 정리하는 부분이죠. 정리하는 부분이고 이런 저희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리고 ASM이랑 아까 시스템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플러그인 개념,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런 부분 위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엔지니어링 솔루션, 블루프린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위에 오픈 환경에서 고객들은 기존의 IT, 워크로드 최적화, 그다음에 가상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저희 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시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표준화가 되고 오픈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죠? 레퍼런스 아키텍처 나올 수가 없겠죠. 기존의 베스트 브리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장 뭐 좋은 스토리지, 가장 좋은 서버, 가장 좋은 네트워크, 가장 좋은 솔루션을 결합을 해서 만드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테스트되고 컨버지드 또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대응을 하고 프로비저닝해서 접목을 시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는 확장성, 스케일아웃, 오픈 환경, 서로 통합적인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나 이 블루프린트 용어는 언제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나온 겁니까? 델에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클라우드 벤더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델에서는 하지 않지만 기존의 클라우드 벤더들이 요구하는 하드웨어를 저희가 납품을 하고요. 그 다양한 케이스하고 다양한 그 솔루션 베이스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만들어낸 게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또 어깨에 뭐 다른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접목을 시켜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해야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런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든지 저런 블루프린트 같은 거를 잘 그 각 분야별로 저런 걸 잘 축적해 놓고 저런 걸 계속해서 앞으로 빌드 해 놓으시면 굉장히 그 사용자들한테 유용한 그가 될 것 같아요.
경쟁력도 될 거고 예. 저런 것들이. 예. 예를 들어서 하드 부분을 구성을 할 때 서버 노드에 인터널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요. 네. 이게 여러 카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고객들은 이제 사이징을 해보시면은 네. 어떤 디스크를 얼만큼 꽂아야 될지 CPU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메모리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고요. 네.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아예 뽑아가지고 드리면은 같은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저희한테도 이제 코멘트를 얘기해 주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할까요? 예. 네. 제가 이제 네네. 선택 가능할 수 있는 네네. 홍정우님이 9분 전에 올리신 건데 일단 SD 솔루션이 가상화에 있어 TCO, ROI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조합 밴드를 고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SDN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 포스텐이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OS는 FTOS라는 OS인데요. 그 부분을 떠나서 고객이 원하는 OS를 깔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큐뮬러스라든지 아니면 빅스위치 OS를 연동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오버레이 가상화 부분에서 컨트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어플라이언스에서 컨트롤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들어보신 부분 중에 네. 가상화 부분은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MS라든지 VM웨어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 개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는 테스트를 해서 연동을 하기 때문에 과감히 선택을 하셔서 저희 스위치를 같이 테스트해 보시자고 하면은 기술적인 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맞춰드리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 SDN의 네트워크 팀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래 또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 맞습니다. 네, 네. 박재범님, 네. 델 솔루션 도입 시 가장 어려운 난관이 하드웨어 조직 부문과의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지원받기 좀 힘든데 향후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개편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는 하드웨어 부분인지 정확히 좀 디파인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페로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서비스 조직을 인수를 해서 글로벌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드웨어하고 솔루션을 납품을 할 때 하드웨어 예를 들면은 서비스 레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본 베이직서부터 프로 서포트, 프로 서포트 플러스,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레벨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직접적인 어카운트 AE하고 네네. 그다음에 시스템 컨설턴트하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도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외부에 여러분 나가서 댓글창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운영자가 있습니다. 네. 신홍일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우님, PC 웹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고 증강현실 3D 프린터 등의 서버 및 네트워크 자원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 것인데 이에 대한 델의 전략과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할까요?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 디파인을 해보자고 하면은 서버 쪽 트래픽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 자원의 트래픽이 이제 늘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노스, 사우스 형태가 아닌 이스트, 웨스트 형태로 트래픽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네트워크 쪽에는 분사화 액티브 패브릭이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즉 상단 부분에 40G 스위치를 두고요. 밑에는 10G 스위치로 서버하고 각종 기기들을 네네. 연결을 하고 이게 하나 뭐 액티브 스탠바이가 아닌 VLT를 이용을 해서 액티브 구조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 부분들이 백본이 없어도 저희가 그 40G 스위치가 3RU에 132포트까지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밑에 연동을 해서 액티브로 이스트 웨스트를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캠퍼스 네트워크하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나누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를 불러주신다면은 네. 거기에 강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님, 기업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IT 시스템 구축 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첫 번째는
스케일아웃 오픈입니다. 오픈을 지원을 해서 스케일아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네. 예, 어떤 프로비저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하고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네,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세이빙이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게 3DS네, 3DS.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컴퓨팅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워크로드를 싣던지 또 관리 부분, 유지 관리 부분을 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3S라고 이제 세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상호님, 대래 제품을 모든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최대 강점은 AS 및 관리적 입장에서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가격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강점이 있는지 구체적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효율성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솔루션들을 테스트해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네. 한정된 자원에서 좀 더 많은 유저 그리고 좀 더 IO를 더 많이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이제 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커스터머 베이스, 볼륨 베이스, 뭐 여러 가지 영업적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을 주시면은 그 부분도 해당되는 어카운트 팀이 가이드할 수 있을 거라고 예, 판단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노경도님, 저비용으로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상품이 있는지요? 특히나 처음 도입한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도입,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쉬워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보면 처음 사용자를 위한 헬프 킷들이 있는데 네. 델도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처음에 빅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 스타트 킷이라는 부분을 어나운스를 작년에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도 한번 이제 해드렸었는데 뭐냐면은 기본적인 하드 노드하고 네. 분석 노드 그 위에 뭐 클라우데라라든지 네. 라이센스를 얹고 가장 작은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환경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스타트 킷이 별도로 있고요. 네.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 어카운트 팀이 가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미연님, 새로운 IT로 바꿀 시에 기존 IT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불용 처리 및 교환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IT 도입하면서 나머지는 네, 그렇죠. 이제 불용 네네. 처리하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의 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건발건발 다르겠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기존 자원들은 기존에 쓰던 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퇴출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새로운 IT 자체는 살로 형태가 아닌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네. 오픈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불용 처리나 교환 방식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바로 제시할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원님, 델 솔루션을 구입한 후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에 네. 국내 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지 델의 예.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저희가 OEM 비즈니스가 굉장히 돼 있습니다. OEM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커스터마이징뿐만 아니고 바젤 쪽을 네. 아예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만약에 코리아에서 서버를 구입을 하시고 커스터마이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쪽으로 만약에 넘긴다 아니면 외국에 이제 그 장비가 옮겨진다 네, 하면은 네. 똑같은 서비스 레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델 쪽에 믿고 맡기시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컬 쪽에서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것 같이 똑같이 현지에서? 예 현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그 강점이고요. 제품이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이미? 예. 네네. 자, 유진호님, 최근에 많은 IT 변화가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서 네. 더 좋은 IT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IT 투자 시기 적기는 따로 있는지요? 가상화에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서비스를 구축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또 다른 요새 워낙 서비스, 변화가 예. 불쌍하니까 이런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가 이제 파악이 안 되는데요. 네. 그 서비스에 따라서 그 가상화 부분에 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 UTL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는데 UTL 마이그레이션은 유닉스 머신을 리눅스 머신에 포팅한다는 게 끝이 아니고요. 네. 그거를 가상화에 올려서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는
중간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IT 변화에 있어서 핸드폰하고 PC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만약에 그 핸드폰을 조금 있다가 구매를 할까, 아니면 PC를 잠깐 기다릴까, 뭐 이런 입장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내가 필요할 때, 네. 지금 어떤 업무를 할 때 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비즈니스 관점을 네.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내가 이거에서 돈을 얼마 벌 수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근데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고객의 선택으로 다양한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오픈 베이스 환경에서 네. 특정 벤더의 에이전트의 락인이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네. 그 부분은 미래를 대비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퓨처 레디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순아님,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면 어떤 분야가 좋을까요? 어떤 부분이죠?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운영 중인 시스템 예, 먼지가 올라가지고 먼지를 네, 일단 그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중에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캐패시티가 늘어났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 또한 파일럿 시스템으로 금방 어떤 OS라든지 네네.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는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을 환경이라면 네. 그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 시스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파일럿 정도는 바로 적용해가지고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양창성님, 프로 서포트와 프로 서포트 플러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프로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졸루션 매니저라는 분이 델 랩에서 운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 베이스라든지 중간에 이제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내부 인터널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프로 서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컨택 포인트를 싱글 해가지고 별도의 탐이라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이슈 사항이 이제 불거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타 벤더하고 조율을 할 상황이 있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담이 있는 거군요. 네. 노재명님, 신기술이 넘쳐나는데 기존 IT 환경에 접속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델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요? 델이 가장 이제 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벤더들도 오픈소스 가지고 나름의 이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저희가 하드웨어를 공급을 해드리고 네. 그 부분이 돌아가는데 문제 없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어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ISV 그 솔루션 쪽에 독립적인 벤더들의 다양한 소스들이 오픈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넘버원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오픈 소스 베이스로 운영을 하셔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OS 같은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네. 네 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OS라든지 별도로 뭐 오븐투 라이센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OS까지 이제 지원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하드웨어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이드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박재호님, 델 네트워크 오버레이 솔루션 어떤 게 있으며 강점을 요약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총괄은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전체가 커버는 안 되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버레이 부분은 가상화 부분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API 가지고 서로 이제 밑에 있는 하드웨어를 연동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SDN이라든지 아니면 큐뮬러스 OS, 빅스위치 네. 저희 OS가 아니어도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가상화 부분에서 쓸 때 별도의 외부 물리적인 서버들하고 연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요. 게이트웨이에 저희가 별도의 스위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네트워크 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서로 연동을 하고 기존의 가상화뿐만 아니고 물리적 서버까지 연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진수환님께서 델은 글로벌 에이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 오지 현장도 잘 에이스 됩니다라고 간증해 네.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김태식님, 델의 퓨처레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미래 대비하는 IT 구축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네. 향후 IoT의 발전 동향까지 포함된 것인지. IoT, 사물 인터넷. 네. IoT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스케일아웃 구조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쪽 아니면 에브리싱 오브라고 네,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만약 많은 그 센서 데이터라든지 네. 아니면 기계 대 머신으로 이제 트래픽이 존재를 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네. 아키텍처 가지고는 네. 제가 보기에는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빅데이터 부분, 클라우데라나 아니면 많은 데이터를 스케일아웃 구조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김기영님께서요. 저렴한 비용, 다양한 응용력이 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산업별 특화나 모델 도입과 표준화를 먼저 정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고비용의 도입은 결국 예산 결정이 부담이 되기에 대안책을 얻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라고 이제 코멘트 주셨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길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다양한 서버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서버만 있어도 렉 서버, 네. 다음에 블레이드 서버,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요. 네네. 별도로 이제 스몰 오피스에 맞는 별도의 서버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C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해드리고요. 네. 그 부분의 패턴을 조합을 해보니까 한 30가지 패턴이 나오고요. 그 부분 중에 상품화 될 수 있는 부분을 C 서버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첫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는 서버, 거기에 맞는 스토리지,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IOPS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저희도 서버에서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레벨이 많기 때문에요. 네. 심지어는 뭐 전원 이중화되는 부분, 또 싱글로 운영하는 부분,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로 L4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선택적으로 셀렉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는 거겠고요. 자, 하신 분 중에 뭐 좋은 질문 하시면 커뮤니티 많으셨는데 그래도 네. 두 분을 발표해 주시죠, 지금. 네. 일단은 홍성우님, 홍성우님. SDN 네네. 제가 처음 네네. 이제 홍성우님. 골라가지고 네. 말씀드린 분하고요. 네. 서비스 쪽에서 만족을 하신다는 진순아님, 네, 진순아님. 네. 네, 두 분 선정하겠습니다. 자, 홍성호 진순아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샤오미 보조 배터리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더 추첨해서 홍삼 세트, 델 1테라 매장하드, 또 던킨도너스 커피앤도너트 100분한테 그건 100분한테 드리게 테니까 여러분들 설문에 응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델도 글로벌 벤더이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버 자체도 10,000명의 고객들한테 설문을 받고 고객을 위한 서버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과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델도 파트너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네. 여러분들의 인프라 아키텍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벤더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베스트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희 토크IT에 보면 메인 페이지에 보면 거의 매일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의 토크IT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토크IT 온에어라고 토크IT 온에어 하시면
그동안 이제 방송했던 것도 유튜브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구독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